당뇨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것이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나 모시조개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마늘을 혼합을 해가지고 끓였는 바지락 마늘탕, 이런 개념의 것을 약처럼 만들어서 꾸준히 드실 것을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에서 모자연 약국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저는 주로 음식이라든가 생활습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상담을 통해서 난치성 질환을 접근해 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시골 약사입니다. 이번에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 내용은 주로 음식으로 난치성 질환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출간하게 된 책입니다. 제가 약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많은 난치성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의 원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응급적인 사고라든가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잘못된 생활습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환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이런 부분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장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장수 시대의 핵심은 건강한 장수, 평균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의 연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로 건강 수명을 방해하는 요인들의 대부분들이 바로 이런 만성화된 질환이기 때문에 만성화된 질환을 접근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음식이고 음식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장수를 약속할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올바른 안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하나 둘의 어떤 방법론적인 것보다도 왜 음식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읽게 되시면 음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끼시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약 먹어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뇨는 모든 만성 질환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죠.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약도 잘 먹지요. 그다음에 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정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이 안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약물에 내성이 생기셨다든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췌장의 기능이 약화돼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더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제가 임상에서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스트레스가 왜 당을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드리면 은행과 저금하는 어떤 관계를 갖고서 비유적인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에서 돈을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인출을 해오듯이 우리 몸이 불안과 초조 여러 가지 긴장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 당을 세포 속에다 집어넣지 않고 혈액 속에 스탠바이 상태에 시킨다. 이제 이것은 사실은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코티졸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도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이 나와서 집이 부서지고 도로가 망가졌는데 이것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절대 고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렇게 긴장 상태에 놓여 있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당을 세포 속에 집어넣어서 정상적인 어떤 우리 몸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대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속에 스탠바이 상태로 당을 갖고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당이 조절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뒤에 배경으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근육의 소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은행과 같아서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갖다가 저금하듯이 우리가 먹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당을 근육에다가 저금을 해야지 되고 근육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또 저장할 장소가 부족해지자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제 정리를 하자면 스트레스와 근육 감소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이고 접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앨까 하는 것은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이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우리 주변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있는 주변 환경과 연결된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유치원생한테 사탕을 줬다가 뺏으니까 유치원생은 울죠. 그런데 대학생이나 어른들한테 사탕을 줬다가 뺏으면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줬다 뺏은 사건은 똑같은데 하나는 울고 하나는 안 우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내가 얼마만큼 내가 긍정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이런 어떤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스트레스 받을 땐 받더라도 한쪽 편에서 자꾸 긍정적인 요소를 키워서 나는 결국은 잘 될 거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성장할 거다. 또는 뭐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외치다 나면 어느새 내가 공주가 되어 있고 공주의 차원에서 다시 부정적인 요소를 보니까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동일한 어떤 스트레스라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을 키우는 마음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드리고요. 또 이거와 별개로 그냥 많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운동하고 막 이런 개념들보다도 3번만 쳐보면 살인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걷다 나면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경감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을 키우는 명상 마음가짐에 주문을 많이 할 것, 하나는 많이 걸을 것,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을 예방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당뇨병은 정말 국민병이다 할 정도로 원체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갖고 있거나 당뇨 유사 증상을 앓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정말 제일 정보가 많은 어떤 질환이 당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 대부분이 뭐 사람의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병의 어떤 상태라든가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식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가장 많이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또 아니면 당뇨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것이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나 모시조개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마늘을 혼합을 해가지고 끓였는 바지락 마늘탕 이런 개념의 것을 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꾸준히 드실 것을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당뇨라고 하는 것은 우선 고단백 저지방, 저탄수화물의 어떤 영양학적 어떤 이런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고단백이면서도 저탄수화물, 저지방의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모시조개나 바지락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적인 것들을 보이고요. 이러한 이 영양학적 구조가 소화를 지연시키는 거죠. 특히 탄수화물 소화를 지연시키고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조절해서 그 당을 아주 원만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갯벌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췌장 건강, 그러니까 인슐린을 분비하는 데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아연이라고 하는 그런 미네랄을 많이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해주는 마그네슘, 그러니까 갯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연과 마그네슘의 보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정도로 필요한 영양소, 미네랄을 아주 잘 갖고 있는 소재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마늘을 더해드린 것은 알리신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췌장의 베타 세포의 기능을 개선을 해서 그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들이고요. 특히 마늘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그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을 또 예방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갯벌에서 나오는 것과 마늘을 이렇게 합쳤을 때 최고의 조합,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제가 임상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뇨 환자도 과일 먹어도 되나요?
당뇨 환자 당연히 과일을 드실 수 있고요. 그러나 단지 과일의 종류와 섭취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와 관련된 용어로 인슐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일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당은 인슐린을 분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과당이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양을 드셨을 때는 췌장을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드시게 되면 바로 그 과당이 간에 축적이 되면서 간의 중성지방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이런 요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성지방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당뇨를 또 악화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것보다는 적은 양을 드시되 가급적이면 당화 지수가 좀 낮은 그런 과일들을 골라서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대부분이 당화 지수가 낮은 거 하면 우리 베리류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 체리 이제 이런 거. 토마토 같은 경우는 뭐 과일로도 분류되고 채소로도 분류되지만 뭐 토마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멜론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화 지수가 비교적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망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 부분은 말린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말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양이면서도 굉장히 고농축된 그 당을 섭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았는 원래 상태의 그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참조로 과일이 갖고 있는 당을 흡수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위 지방, 견과류와 과일을 같이 섞어서 드시게 되면 과일로 인해서 당이 상승하는 것을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 호두라든가 잣이라든가 아몬드라든가 이런 견과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이나 좋지 않은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당뇨 환자가 절대 먹어야지 되는 음식도 없고 사실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식이섬유가 없는 탄수화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탕과 같은 정제된 당이죠. 이런 거라든가 정제된 당을 원료로 해서 만들었는 음료라든가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변질된 기름 이런 것들은 안 먹는 게 좋다. 당연히 안 먹어야 되지만 제가 여기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음식을 드시더라도 과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폭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늦은 시간에 식사를 많이 하거나 또 과식하는 습관 또 급하게 먹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다 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과식, 폭식 그리고 급하게 먹는 급식 그다음에 늦은 시간에 먹는 야식 이런 습관을 먼저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현대의학이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암이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표준화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사실은 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현대의학이 암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본연의 면역 체계, 이 면역 체계는 암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세팅이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매일같이 생겨나는 수많은 암세포들을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체계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암들이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없어서 암이 안 걸린 것이 아니라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본연의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상적인 면역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가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또 생활 습관, 금연을 한다든가 음주라든가 뭐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음식 치유를 포함해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위
질병의 습관에서 치유의 습관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게 되는데 음식 치유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을 치유의 습관으로 바꾸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본연의 면역체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라든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치료의 마침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음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을 예방하는데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흡연이라든가 과도한 음주라든가 뭐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하지 마라 뭐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을 쓴 콜린 캠벨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인용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뿌려지는 이제 발연기, 이 씨가 뿌려지는 거죠. 잔디밭에 잔디 씨가 뿌려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촉진, 그다음에 더 완벽하게 번성해 나가는 진전기 이렇게 해서 3단계를 보통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발암 물질들은 스스로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잔디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온도가 맞고 그다음에 물이 뿌려지고 했을 때 씨앗이 싹이 트듯이 암 역시도 대부분의 발암 물질은 스스로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발암 물질은 효소의 작용으로 반응성이 강한 물질로 변환이 됐을 때 드디어 소위 촉진이 돼서 자라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콜린 캠벨 교수는 책에서 그 촉진시킬 수 있는 그 촉진 인자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린 캠벨 교수와 같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던 많은 학자들이 이와 더불어서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기름,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소위 얘기해서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변질된 산패가 된 기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당으로 이야기하면 정제된 당 이런 것들이 이 암을 촉진시키고 발현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줄일 것 그리고 변질된 기름들의 사용들을 아예 주방에서 몰아내자. 그다음에 정제된 당 이 설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보다 주변의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마트에서 상업화돼 있는 이런 우리 먹거리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정제된 당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노력으로부터 암을 예방하는 그런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들은 항염증 작용, 그러니까 암도 염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제 염증을 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마셔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소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망가지고 녹쓰는 거 이걸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이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어떤 우리 몸의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때는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큰 음식이라든가 먹거리를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그렇죠? 토마토, 그다음에 베리류, 브로콜리,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염증을 없애는 대표적인 강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 정말 팁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음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해조류입니다. 그 해조류 어떤 것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미역도 좋고 다시마까지 다 좋은데 이 중에서 김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꾸준히 접하기 쉽고 지속이 가능할 정도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은 지금 뭐 우리 K-팝에 이어서 K-푸드의 선두주자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인데 이 김을 블랙 반도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지금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죠. 사실은 얼마 전까지 김 하면은 참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 바다에서 나오는 잡초를 왜 먹지? 이렇게 평가절하됐던 거에 비하면 정말 새삼 아주 정말 놀라운 변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김에는 우리가 흔히 암에 좋다고 얘기하는 그 항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에 좋다고 얘기하는 당근에 비해서 3배, 4배 이상의 베타카로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항암 효과
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거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성분이죠. 여기에다가 또 김에는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포피딘이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항암력을 더 높게 만든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김을 우리 식탁에서 이제 꾸준히 드시는 이런 것을 생활화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추천드리는데, 단지 이렇게 조미가 된 김이 아니고 생 김을 가지고 오셔서 생 김을 그냥 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살짝 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름이 산패되지 않도록 처리된 그런 김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의 그 추천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이 청국장은 정말 당뇨를 포함해서 고혈압으로 해서 고지혈 모든 병의 만병통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기능이 매우 뛰어난데요. 이 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지용성 식이섬유, 또 복합 탄수화물로 형성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없애는 이런 좋은 작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를 숙성시켜서 만들어내는 청국장 안에는 제니스테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김과 청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는 두 가지 음식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암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악의 습관이 결국은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이제 환경적 요소가 분명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암이 촉진되는 그 촉진 인자로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잘못된 기름, 정제된 당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면역 체계는 굉장히 무너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임상에서 암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꼭 여쭤보는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쭤봅니다. 뭐냐면 암이 언제 발병이 됐나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령 23년도에 우연치 않게 뭐 건강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아니면 유방에 뭐가 샤워하는 도중에 만져져서 병원에 가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23년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22년도, 21년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를 여쭙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한테 왜 암이 생겼다고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이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80% 이상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니면 남편 문제로 너무 힘들었고,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이만한 사건이 꼭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인자는 저는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암 환자를 만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불안, 초조, 두려움, 뭐 이런 공포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암 환자들을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암 환자의 치료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수술 방식도 똑같고 사용하는 약이 똑같아요. 그러면 치료율이 똑같이 나오거나,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손재간이 더 좋다, 그래서 수술 실력이 더 좋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담은 1%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완치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의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더 많은 완치율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 두려움, 그 다음에 공포감, 이런 어떤 마음가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 다 살았다, 내가 살 수 있나요, 언제 죽게 되나요, 뭐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문화적 소견이겠지만 이제까지 왔던 것 중에서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나요?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묻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런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데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의 불안감을 빨리 해소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다니던 어떤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부산 가는 길을 먼저 알지 못하고서는 부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차를 타고 갈 것인가를 먼저 찾게 되면 자칫하면 그 차는 부산을 가지 않고 목포를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암이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뒤지고 막 뒤져서 이 암에 대한 정보를 막 얻으려고 하는 막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심리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단계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수가 나면 가장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식수이듯이 지금 정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쓸만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다. 그래서 최초의 정보에 휩쓸려서 막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내가 잘못된 그동안의 습관은 무엇이었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물론 전문가를 통한 상담도 필요하지만 산책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 두려운 마음을 빨리 깔아앉히는 것이야말로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암세포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정상세포를 회복시켜서 정상세포로 하여금 암을 막아낼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에서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음식을 설정을 하고 찾아내고 정상세포들이 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정돈하고 이거로부터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은 분명하다.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암은 매우 어려운 병이면 분명하지만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고 또 현재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내가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버리고 앞으로 어떠한 습관을 들일 것인가를 잘 찾아내서 그 방향으로 만들어 가다 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몸이 더 건강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